지난 9회 엔딩에서는 덕미에게 그날 사건에 대해 물으러 온 정우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덕미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병무의 그 한마디 때문이었죠. 모든 건 덕미가 짠판이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덕미를 찾아갔던 건데요. 덕미는 시치미를 떼고 병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 주장합니다. 회상 장면에서는 분명 그녀가 등장했는데 말이죠. 과연 덕미는 왜 보영이 사건의 판을 짜게 된 것이었을까요? 우선 그날의 진실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작을 참고해보면 덕미가 설계자인 건 확실한 부분인데요. 문제는 원작과 드라마상에는 꽤나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드라마와 원작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원작 속 덕미는 당황한 친구들을 진정시키고 보영이를 폐교에 유기하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 설득합니다. 병무와 민수는 동의했고 원작 속 건호는 두려운 나머지 집으로 도망쳐버리는데요. 드라마판에서는 건호가 당황한 상황에서도 구급차를 부르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덕미의 설득과 협박에 넘어간 듯 보이네요. 원작 속 건호는 모든 진실을 유서에 담아놓고 세상을 등집니다. 반면 드라마 속 건호의 유서에는 그날 창고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밝혀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 형구탁에게 양심 고백을 하라는 듯한 뉘앙스가 물씬 풍기고 있었죠. 이 부분이 원작과는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호의 유서에 따르면 형구탁이 창고에 와 있었단 말인데 수호가 창고 밖을 바라본 그림 속 남자가 형구탁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삽 두 자루에 관한 부분도 원작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영이는 삽을 이용해 묻은 게 아니었는데 수호의 그림 속에는 삽이 그려져 있었죠. 그것도 두 자루나 말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뭔가 엄청난 비밀이 바로 이 삽 두 자루에 숨겨져 있을 것 같네요. 이번 회를 통해 정우는 그날 사건에 덕미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회부터는 덕미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 조명될 것 같네요. 그리고 덕미가 무심코 흘려두었던 단서를 정우가 찾아낼 것도 같습니다. 일단 형구탁의 이간질로 병무와 민수가 서로를 물어뜯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덕미에 대한 진실도 흘러나올지 모르니 덕미 역시 제대로 똥줄이 타게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창고에서 벌어진 자세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히 휴대폰 안의 영상만으로는 보영이를 죽인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보영이 팬티에 남겨진 흔적은 결정적 증거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두 사람의 DNA가 발견되는데요. 보영이 휴대폰에 남겨진 동영상만 보면 그날 창고에서는 꽤나 훈훈한 술자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보영이는 엄마의 불륜 때문에 속상했는지 친구들을 불러 술파티를 벌였던 것 같네요. 꿈이 뭐냐고 묻는 보영이의 질문에 친구들은 나름 진지한 답을 해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두 다 즐거워 보였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영이가 자신의 꿈을 말하자 병무와 민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보영이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을 밝혔을 뿐이었죠. 그런데 왜 병무와 민수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진 거였을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진 순간 공교롭게도 건호가 자리를 비우고 맙니다.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원작을 참고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원작 속 보영이는 동네 제일 가는 미인이었습니다. 박다은이 전학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당연하게도 민수와 병무도 속으로 보영이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보영이 곁에 항상 정우가 있었기에 고백할 찬스조차 얻지 못했다는 거였죠. 사실 민수와 병무는 속으로 정우를 엄청나게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학교 제일 가는 인싸에 잘생긴 엄친아였고 다른 이들의 질투도 늘 함께 달고 다녔던 것이죠. 민수와 병무도 겉으로는 정우의 베프 행세를 했지만 뒤에서는 정우에 대한 열등감에 휩싸여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영이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부분이었죠. 이 때문에 그날 보영이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의 표정이 무척이나 안 좋았던 겁니다. 건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세 사람 사이에는 정우의 이야기가 오갔던 게 아니었을까 하네요. 보영이는 10년 후 장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정우에 대해 언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랑이 정우였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가뜩이나 열등감에 휩싸여 있던 두 사람은 술도 잔뜩 먹었겠다. 보영이의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짐승으로 돌변한 두 사람은 보영이에게 달려듭니다. 보영이로서는 두 남자의 완력에 꼼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이때 강제로 몹쓸 짓을 당한 보영이의 골반에는 앞전에 부검에서 발견된 작은 실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에게 강제로 범해진 보영이는 정신을 놓은 채 한동안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창고문을 열고 들고 온 누군가와 마주치고 맙니다. 그 누군가는 몇 분 전 집에서 술을 가져오겠다 말하고 나갔던 건우였죠. 보영이는 건우 역시 자신을 범하려는 줄 착각하고 도망치다 넘어지는데 하필 그곳에 트랙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보영이는 수호의 그림 속 등장했던 바로 그 빨간색 트랙터 포크날의 머리를 받고 피를 흘리게 된 것이었죠. 형구타기 사고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건우는 단지 창고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뿐인데 당황한 보영이가 넘어져 피를 흘리고 쓰러졌던 것이었죠. 이때 건우는 평생 후회할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 보영이를 응급실로 옮기는 대신 덕미의 말에 따르고 만 것이었죠. 아마도 덕미는 형구탁에게 건우가 보영이를 죽게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형구탁은 아들의 말을 듣고 창고로 달려가게 되는데요. 황당하게도 창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여기저기 핏자국만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묘한 상황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무천시 국회의원 애영실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죠. 그녀는 남편이 사고를 친 것 같은데 이를 수습해 달라고 합니다. 단지 1시간 정도가 흘렀을 뿐인데 창고 안에서 있어야 할 보영이는 사라졌고 박형식이 죽였다는 박다은이란 소녀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상황은 이랬죠. 처음부터 창고 안에서 모두와 함께 있던 마치 투명인간도 같았던 덕미의 등장. 덕미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친구들에게 보영이를 트렁크에 싣자고 설득합니다. 보영이는 이미 죽은 것 같으니 아무도 모르게 폐교하수구에 유기하자고 말이죠. 당시 병모와 민수는 자신들이 한 짓이 있어서 군말 없이 덕미의 지시를 따르기로 합니다. 한 가지 소름 돋는 부분은 당시까지만 해도 보영이는 숨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병원으로 옮겼으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그런데 덕미는 그대로 보영이가 세상에서 사라지길 바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 역시 보영이처럼 정우를 짝사랑했기 때문이었죠. 덕미는 평소 정우와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던 그녀가 너무도 싫었습니다. 보영이가 10년 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할 때 병모와 민수 말고 또 한 사람이 똥 씹은 표정을 내비쳤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덕미였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덕미는 숨이 붙어있던 보영이를 하수구 안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범행일체를 수호가 목격하고 그림 속에 남겨놓았던 것이죠. 일단 보영이 사건의 전말은 이러한데요. 이제 한 고비를 넘겼으니 다음해부터는 박다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백설공주 박다은의 시신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인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